얼마 전 일본에서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쿄 명문학교 학생들이 단체로 수업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해 일본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일본 여고생들이 우리는 속았다며 역사 수업을 집단 거부했어요. 한국 수학여행 후 충격적 진실에 눈물 흘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일본 사회를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의 진실을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도쿄 시내 명문 사립학교 쇼메이여고에서 학생들이 집단으로 역사 수업을 거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소식은 학교를 넘어 교육청까지 큰 파문을 일으켰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그 중심에 있었던 히로세 유나라고 합니다. 17살 쇼메이여고의 반장이었던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해야겠네요. 저는 일본 사회가 원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늘 1등을 놓치지 않았고 반장으로서 책임감도 강했으며 교내 봉사상도 여러 번 받았죠. 무엇보다 국가를 사랑하는 아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집안은 군인의 피를 이어온 보수적인 가문이었고 저는 역사 선생님의 말씀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였어요. 한국은 늘 피해의식이 심한 나라입니다. 위안부. 그건 근거가 부족한 문제죠. 이런 말들이 역사 수업 시간에 자연스럽게 오갔고 저는 그것을 의심해본 적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제게 큰 변화의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3학년 수학여행지가 한국으로 확정된 날, 저는 크게 반발했어요. 왜 하필 한국인가요? 학생들 사이에서도 거센 논란이 일었고 학부모들의 민원도 폭주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진짜 이웃을 알아보는 기회라며 강행했어요. 저는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짐을 쌌습니다. 전 절대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거예요.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출발 전날 밤, 아버지는 제게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유나, 한국에 가면 일본을 비난하는 말을 많이 들을 거다. 하지만 거기에 흔들리지 마라.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바로 알고 있으니까. 어머니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덧붙이셨죠. 혹시 불편한 일이 있으면 바로 선생님께 말하렴. 그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것처럼 과거에 집착하는 나라, 반일 감정이 심한 나라라는 글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K-팝, 한류, 첨단 기술이라는 키워드도 눈에 띄었죠. 혼란스러웠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게 먹은 상태였습니다. 여행 당일, 우리는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친구들 중에는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 아이돌 사진을 보며 즐거워하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저와 절친한 미유키는 저와 같은 생각이었죠. 유나, 난 왜 하필 한국인지 이해가 안 돼.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시는데 한국은 일본에 대해 감사해야 할 나라라면서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여행은 시작되었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제 고정관념은 첫 번째 충격을 맞았습니다. 넓고 깨끗한 공항 로비, 로봇 안내 시스템, 자동 입국 심사대, 그리고 유창한 일본어로 우리를 맞이하는 가이드까지. 저는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일본보다 앞서 있는데? 순간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바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표면만 그런 거겠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돼. 우리 일행을 맞이한 한국인 가이드 김수진 씨는 환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쇼메이여고 여러분, 한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이드 김수진입니다. 일본에서 유학했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그녀의 일본어는 놀라울 정도로 유창했습니다. 액센트도 거의 없었고 높임말과 존댓말의 구분도 완벽했죠. 저는 무의식적으로 찬사를 보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스에 탑승해 서울 시내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한국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었고 도로는 넓고 깨끗했으며 사람들은 세련된 옷차림으로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여기 정말 한국 맞나요? 뒷자리에서 아키라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카무라 선생님은 헛기침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요. 서울은 세계적인 대도시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관광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역사를 배우러 왔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첫날 일정은 강남 거리 탐방과 한강 야경 관람이었습니다. 강남 거리를 걸으며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화려한 쇼핑몰, 최신 기술로 가득한 전자제품 매장, 그리고 곳곳에서 들리는 세련된 음악. 도쿄와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한국의 전통 음식점에서 했습니다. 처음 보는 반찬들과 비빔밥이 테이블 위에 놓였을 때
많은 친구들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맛을 본 후에는 다들 놀라워했죠. 와, 이거 정말 맛있다. 미유키까지도 감탄했습니다. 식사 중 한국인 주인 아주머니가 일본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떠세요? 음식이 입맛에 맞나요? 더 필요한 것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그 친절함에 저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를 싫어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친절하다니. 식사 후 우리는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밤이 되자 한강변은 색색의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리와 빌딩들이 물에 반사되어 마치 동화 속 세계 같았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저도 모르게 저도 그들 사이에 끼어 한강의 아름다운 야경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미유키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나, 솔직히 내가 생각했던 한국이랑 너무 달라. 뭔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첫날이야. 판단하기엔 이르지. 내일 역사관에 가보면 우리가 배운 것처럼 반일 전시물이 가득할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늘 본 한국의 모습과 제가 생각했던 한국의 이미지가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한복 입기, 전통차 마시기, 그리고 K-팝 댄스 배우기까지.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친구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즐거워했습니다. 특히 K-팝 댄스 수업에서는 평소 조용하던 친구들까지 웃으며 춤을 추었죠. 저도 한복을 입고 거울을 보는 순간 낯설지만 아름다운 제 모습에 놀랐습니다. 화려한 색감과 우아한 선이 어우러진 한복은 제가 알던 한국의 이미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문화 체험을 가르쳐 주시던 한국인 강사님은 놀라울 정도로 친절했고 일본 문화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일본의 기모노와 한복은 비슷한 듯 다른 매력이 있지요. 두 나라가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면 더 풍요로워질 수 있을 텐데요. 그 말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우리는 서로를 제대로 알고 있었던 걸까요? 오후 일정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방문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가이드 김수진 씨는 조용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의 아픈 역사가 담긴 곳으로 갑니다. 서대문형무소는 일제강점기 동안 독립운동가들이 갇혀 고문받던 장소입니다. 다소 무거운 분위기가 될 수 있지만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말에 버스 안은 갑자기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던 저는 미유키가 불안한 표정으로 손톱을 물어뜯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도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여전히 객관적으로 보자는 생각을 놓지 않았습니다. 서대문형무소에 도착하자 웅장한 붉은 벽돌 건물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입구에서 한국인 관람객들이 우리 일행을 보며 수군거리는 것 같아 긴장했지만 그들은 곧 자신들의 관람을 계속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나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역사관 안으로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벽에는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유리 케이스 안에는 당시 사용되었던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시물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안내원이 우리를 태평양 전쟁 당시의 강제징용 자료가 있는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일본 공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노동자들의 사진과 그들의 증언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몸은 말라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배운 것과 다른데. 옆에서 아키라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전시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문실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벽에는 피 자국 같은 얼룩이 남아 있었고 중앙에는 물고문 도구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에 새겨진 한 문장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국이여,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그것은 독립운동가가 남긴 글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고개를 돌려 아무도 보지 못하게 눈물을 훔쳤습니다. 다음 전시실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기록실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할머니들의 증언 영상과 그들이 그린 그림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의 증언이 일본어 자막과 함께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14살이었어요. 집에 돌아가고 싶다고 매일 울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날 밤 이후로 나는 다시는 예전의 내가 될 수 없었어요. 그 영상을 보던 저희 반 친구들의 얼굴이 하나둘씩 창백해졌습니다. 나카무라 선생님도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우린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제 입에서 작은 소리로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배워온 역사가 얼마나 불완전했는지, 얼마나 많은 부분이 생략되고
왜곡되어 있었는지를. 전시관을 나오는 길에 저는 벽에 걸린 한 문구를 읽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그 말이 제 머릿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버스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미유키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다른 친구들도 평소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우리는 한국 전통 음식점에서 불고기와 갈비를 먹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새로운 음식에 즐거워했을 테지만 오늘은 모두가 묵묵히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식당 주인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음식이 입에 안 맞나요? 학생들이 다들 표정이 어둡네요. 나카무라 선생님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음식은 정말 맛있습니다. 오늘 서대문영무소를 방문해서 학생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식당 주인은 잠시 우리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사는 아프지만 우리가 미래를 위해 함께 배우는 것이 중요하지요. 오늘 일본에서 온 학생들이 우리 역사에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습니다. 디저트는 저희가 특별히 준비했으니 맛있게 드세요. 그의 따뜻한 말에 우리 모두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미움이나 비난이 아닌 이해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준 것입니다. 호텔로 돌아온 후 우리 방에서는 오늘 본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었습니다. 유나, 나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미유키가 침대에 앉아 말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역사와 여기서 본 것이 너무 달라.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이 전부가 아니었던 것 같아.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도시 불빛 사이로 서대문영무소에서 본 독립운동가들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어 공부 앱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많이 알고 싶었습니다. 진실을, 그리고 우리가 배우지 못했던 역사를. 수학여행 3일차. 우리는 위안부 피해자의 손녀인 이서연 씨를 만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어제 서대문영무소에서 본 충격적인 진실들 때문인지 아침 식사 시간에도 우리 모두는 평소보다 말이 적었습니다. 가이드 김수진 씨가 우리를 정자가 있는 공원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차림의 그녀는 우리를 보자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쇼메이어고 학생 여러분. 저는 이서연입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유창한 일본어로 인사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녀는 우리의 반응을 눈치챘는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저는 도쿄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했어요. 3년 동안 일본에서 살았답니다. 우리는 정자 주변에 둥글게 앉았고 이서연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할머니는 16살 때 위안부로 끌려가셨습니다. 중국 전선에서 3년을 보내셨고 해방 후에도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셨죠. 너무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제가 20살이 될 때까지 그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정자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이서연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가 처음 그 이야기를 꺼내셨을 때 저는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일본에 대한 미움이 가득했죠. 하지만 할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미워하지 마라. 미움은 너를 병들게 할 뿐이다. 다만 진실을 잊지 말아라. 그녀의 말에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어를 배우기로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우리 할머니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고 싶었거든요. 도쿄에서 공부하는 동안 많은 일본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알게 된 후에는 진심으로 미안했어요. 이서연 씨의 목소리에는 미움이나 원망이 아닌 이해와 화해를 향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할머니도 그러셨어요.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고만 하셨습니다. 역사는 과거에 묶여있지만 우리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 말에 저는 참지 못하고 손을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진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일본에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자세히 배우지 않아요. 심지어 그런 일은 없었다고 배우기도 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 친구들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연 씨는 우리에게 다가와 부드럽게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진실을 알게 되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어요. 이서연 씨와의 만남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원망과 증오 대신 이해와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죠. 오후에는 한국의 전통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한옥의 아름다운 처마와 마당, 그리고 전통 공예품들을 구경하며 한국 문화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관광지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을 텐데 오늘은 모두가 조용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전통 마을을 거닐던 중 저는 문득 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친구들을 모아 의견을 물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면 이 경험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알려야 할 것 같아. 진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하지 않을까? 미유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도 몰랐던 사실을 이제 알게 됐으니 다른 친구들에게도 알려줘야 해. 다른 친구들도 동의했고 우리는 귀국 후 학교에서 발표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본 것, 배운 것, 그리고 느낀 것들을 솔직하게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한강변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제 우리의 눈에는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아픔의 역사도 보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나카무라 선생님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유나, 나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 사실 나도 이번 여행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많아. 선생님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놀랐습니다. 선생님도 우리처럼 혼란스러웠던 것이었습니다. 돌아가면 역사 교과서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겠어. 우리가 배워온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 모두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이서연 씨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꺼내 제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진실과 마주쳤다. 그것은 아프고, 부끄럽고, 때로는 견디기 힘든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 다시는 외면하지 않겠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이서연 씨의 할머니가 원했던 것처럼 진실을 잊지 않겠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기 시작했고,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맞이했습니다. 내일이면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희가 할 일이 생겼습니다. 진실을 전하는 일, 그것이 저희의 새로운 사명이 되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3일간의 짧은 여행이었지만 그동안 제가 겪은 변화는 너무나 컸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식, 우리가 배워온 역사,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에 대한 생각까지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미유키도 비슷한 감정이었는지 평소와 달리 조용히 여행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문득 그녀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유나, 우리 정말 발표회를 할 거지? 다른 친구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어. 저는 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야. 아무리 불편한 진실이라도 우리가 알게 된 이상 다른 친구들에게 전해야 해. 이건 우리의 책임이야. 비행기가 하네다 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학교에 돌아가 수학여행 보고회를 열고 우리가 본 진실을 모두에게 알리는 것.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돌아온 후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에 도착하자 많은 친구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한국은 어땠어? 정말 반일 감정이 심했어. 북한 군인들 봤어. 무서웠지? 한국 음식은 맵다면서 먹을 만했어? 순간 저는 우리가 얼마나 한국에 대해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마치 제가 사흘 전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 수업은 역사 시간이었습니다. 다나카 선생님은 평소처럼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근대 일본의 대외 정책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일본은 아시아 국가들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서대문형무소와 유관순에 대해 왜 우리는 배우지 않나요? 교실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다나카 선생님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히로세, 그것은 우리 교과 과정과 관련이 없어서. 저는 계속해서 하지만 공손하게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왜 자세히 배우지 않나요? 저는 한국에서 직접 위안부 피해자의 손녀를 만났습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교실 안은 더욱 긴장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다나카 선생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런 민감한 문제는 수업 시간에 논의하기 적절하지 않아. 방과 후에 내 연구실로 오렴. 하지만 이번에는 미유키도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우리가 배워온 역사와 실제 역사 사이에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순식간에 여러 친구들이 수학여행을 다녀온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실은 혼란스러워졌고 결국 다나카 선생님은 수업을 중단하고 교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는 우리 반 학생들이 모여 한국 수학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친구들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희를 바라보았지만 우리가 직접 본 것과 들은 것을 차분히 설명하자 점차 진지하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과 실제 한국은 완전히 달라요. 서울은 도쿄만큼 발전된 도시였고 사람들은 생각보다 훨씬 친절했어요. 무엇보다 역사관에서 본 자료들은 우리가 배웠던 것과 너무 달랐어요. 우리는 그동안 반쪽짜리 역사만 배워온 거예요. 점차 더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심지어 다른 반 학생들까지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넘어서 더 큰 방식으로 우리의 경험을 나눠야겠다고. 방과 후 저는 학생회 임원들을 모아 특별 발표회를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여행을 함께 다녀온 친구들의 지지 속에 결국 한국 수학여행 특별 보고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방과 후 강당에서 진행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 참석 가능합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고 학교 내에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일부 보수적인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불필요한 논란이라며 반대했지만 많은 학생들이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지지는 나카무라 선생님에게서 왔습니다. 그는 저를 교무실로 불러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유나, 용기를 내줘서 고맙다. 사실 나도 오랫동안 교과서 내용에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 하지만 혼자서는 바꿀 수 없었지. 너희들의 발표회를 적극 지원하마. 그 말에 저는 더욱 용기를 얻었습니다. 발표회 준비를 위해 밤늦게까지 자료를 모으고 사진을 정리하고 발표 대본을 작성했습니다.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 서대문형무소의 전시물들, 이서연 씨와의 대화 내용, 모든 것을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발표회 전날 밤, 아버지가 제 방을 노크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유나, 내가 학교에서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들었다. 우리 집안의 명예를 생각해야 하지 않겠니?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단지 진실을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우리가 배워온 역사가 전부가 아니었어요. 직접 보고 느낀 것을 다른 친구들과 나누는 게 잘못된 일일까요? 아버지는 한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믿는 일이라면, 하지만 세상이 너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그 말을 끝으로 아버지는 방을 나갔습니다. 완전한 지지는 아니었지만 제가 선택한 길을 존중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발표회 당일 예상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심지어 다른 학교 학생들까지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긴장감과 기대감이 공기 중에 감돌았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쇼메이여고 3학년 히로세 유나입니다. 오늘 저는 한국 수학여행에서 경험한 진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는 많이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한국 수학여행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제 마음속에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침 등교 시간, 저는 가방에 새로 산 한국어 입문서를 넣었습니다. 밤마다 조금씩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거든요. 교실에 들어서자 몇몇 친구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저를 발견하고 불렀습니다. 유나, 어제 TV에서 한국 드라마 봤어? 요즘 엄청 인기 있대.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못 봤어. 어떤 드라마였는데? 친구들과 한국 문화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수학여행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오후 역사 수업 시간, 다나카 선생님은 평소처럼 교과서 내용을 설명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문득 선생님이 말씀을 멈추고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주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학생들이 있지요. 혹시 여러분이 보고 느낀 것을 간단히 나눠줄 수 있을까요? 교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놀라서 미유키를 바라봤고 그녀도 똑같이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서대문형무소에는 일제강점기 시절의 자료들이 많았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했던 내용들이었어요. 다나카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군요.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한 객관적으로 제가 본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
독립운동가들의 기록, 그리고 이서연 씨와의 대화까지. 말을 마치자 교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놀랍게도 다나카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히로세 씨, 솔직한 이야기 고맙습니다. 역사는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 교과서에는 다루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한 공부입니다. 수업이 끝난 후 몇몇 친구들이 저에게 다가와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커진 것 같았습니다. 저녁, 집에 돌아와 식탁에서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유나, 요즘 한국어 책을 보더구나. 갑자기 왜 그러니? 저는 조금 긴장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에 가보니 생각보다 흥미로운 나라였어요. 언어를 배우면 문화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예상과 달리 아버지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내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한국에서 일하셨단다. 당시에는 그게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셨지. 하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늘 마음에 짐이 있으셨어. 그 말씀에 저는 놀랐습니다. 우리 가족과 한국 사이에 이런 연결고리가 있었다니. 다음 날 학교 게시판에 작은 공지를 붙였습니다. 한일 문화 교류 모임 관심 있는 학생들 환영합니다. 처음에는 몇 명 안 될 거라 생각했는데 점심시간에 10명 넘는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가져온 한국 과자들을 나눠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가깝지만 서로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함께 배워보면 어떨까요? 모임은 생각보다 훨씬 즐거웠습니다. 한국 음악을 듣고 간단한 인사말을 배우고 한국 음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반 학생들까지 관심을 보였죠. 한 달 후 우리의 작은 모임은 학교 공식 동아리가 되었습니다. 한일 친선 동아리라는 이름으로 매주 한국 문화와 역사를 공부하고 때로는 한국 학교와 편지도 주고받았습니다. 특별한 혁명이나 커다란 선언은 없었지만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일 친선 동아리가 활동을 시작한 지 2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도쿄 시내에 있는 한국문화원을 방문하기로 했고 12명의 동아리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문화원에 도착하자 한일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이라는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침 오늘 한국에서 온 고등학생들과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었죠. 다들 보세요. 오늘 한국 학생들도 여기 온대요. 우연이네요. 미유키가 포스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문화원 직원에게 물어본 후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강당에 들어서자 이미 20명 정도의 한국 학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여학생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보자마자 일어나 일본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쇼메이여고 학생들인가요? 저는 놀라서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아셨어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는 이민지라고 해요. 이서연 씨의 사촌이에요. 사촌 언니가 일본 학생들을 만났다고 이야기해줬어요. 세상이 참 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서연 씨의 사촌을 여기서 만나다니. 그날 오후 우리는 한국 학생들과 함께 도쿄 거리를 걸으며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지는 일본어를 정말 잘했고 다른 한국 학생들도 생각보다 일본 문화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우리도 일본에 대해 배울 때 편견이 있었어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만나보니 다르네요. 이게 진짜 교류의 힘인 것 같아요. 행사가 끝날 무렵 민지는 저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학교끼리 온라인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서로의 언어도 배우고 문화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기쁘게 동의했고 그 자리에서 두 학교 간의 온라인 교류 계획을 세웠습니다. 선생님들도 이 아이디어를 지지해 주셨죠. 귀가하는 전철 안에서 미유키가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우연이야. 마치 모든 일이 연결된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오늘 이서연 씨의 사촌 민지를 만났다.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좁고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까? 작은 만남이었지만 그것이 더 큰 변화의 시작이 될 거라고 느꼈습니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의미 있는 만남이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한국 학교와의 온라인 교류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주 금요일 방과 후 우리는 컴퓨터실에 모여 서울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과 화상 채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모두가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일본 전통 종이접기를 가르쳐 줄게요. 제가 카메라 앞에서 종이학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화면 너머로 한국 학생들이 종이를 준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지가 웃으며 말했죠.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한국의 전통 매듭 만드는 법을 알려줄게요. 어느 날 학교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불러 동아시아 청소년 평화 포럼의 학교 대표로 참가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포럼 당일 저는 한국, 중국, 타이완 등 아시아 각국에서 온 학생들과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민지를 발견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짧게 발표를 했습니다. 몇 개월 전 저는 한국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찬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수학여행을 통해 진실과 마주쳤고 그것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작은 교류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저는 일본의 한 신문 기자와 짧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사는 작게 실렸지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우리의 교류 프로그램은 다른 학교로도 확산되었습니다. 비록 모든 사람의 마음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분명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서울에서 온 편지를 받았습니다. 민지의 편지였습니다. 유나, 내년에 나는 도쿄대학 유학을 가기로 했어. 그때 다시 만나자.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두 나라 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복잡하고 때로는 아프지만 우리처럼 서로를 이해하려는 젊은이들이 있는 한 희망은 있을 것입니다. 편견의 벽을 허물고 진실을 마주하는 것. 그것이 제가 한국 수학여행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작은 만남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요.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역사는 과거에 묶여 있지만 미래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임을.